다이아몬드 이준호입니다. 야, 변함없이 또 이렇게 또 반겨주시네요. 혹시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정말요? 야, 역시 잘 되는 데는 뭐가 틀려도 또 틀리군요. 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에서 중국어 학원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타 중국어 학원의 원장님으로부터 이 사업을 알게 됐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하고는 막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지만서도 대전에 딸랑 중국어 학원 5개 있을 때요. 다른 중국어 학원의 원장님이 우리 학원을 자주 온다라는 게 기분 좋겠다 1번 아니다 2번. 완전 짜증났었어요. 예. 왜 와가지고 뭐 학원 생수 세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시간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요. 그분이 막 오시고 있을 때 그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어 학원의 문을 닫으시고요. 저희 학원에요. 책, 기자재, 선생님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게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본인의 딸을 우리 학원에 딱 다니게끔 하는 겁니다. 재밌었던 것은 그 딸내미가요. 지 친구 5명을 몰고 다녔어요. 그 원장님 오셨을 때 저 아메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냥 피라미드라도 들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참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섭죠. 제 주변에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대표적으로는 저희 집 근처에 살고 계셨던 우리 사촌 누님이 정말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장벽이 그냥 쫙 서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이 오시는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얘기가 귀에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분 오실 때마다 하셨던 얘기는 오전에 이런 미팅 한번 가보자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6개월을 오셨어요. 6개월. 매주 수요일마다 6개월을 매주 오시는데 제가 그렇게 독하게 생겼습니까? 막 6개월씩 막 안 가요 하고 막 버티게 생겼습니까? 뭐 반응 좀 그런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은 가드렸어야 되는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버티다가 야 도저히 못 버티는 지경까지 왔어요. 한 번입니다 하고서 딱 미팅장을 쫓아갔습니다.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아 빨리 가라. 왔다 갔다 몇 번 하니까는요. 미팅이 끝나더라고요. 미팅 끝나고서 제가 그 선배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왔어요. 이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안 와요. 이 얘기였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는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 위에 상위 스폰서인 혹시 그 박철웅 리더님이라고 아세요? 네, 저희 이제 업라인 스폰서님 되시는데요. 그분을 모시고서 우리 학원을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쭉 듣는데 아메이 얘기도 듣고 마지막에 던진 그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자극시켰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아메이는 칼이랍니다. 칼인데 칼날이 아주 시퍼렇게 썰어져 있는 아주 잘 드는 칼이래요. 이 칼을 주부가 들고 있으면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은 옆에 있는 강도가 뺏는 순간에 이게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뇌리를 딱 스쳤던 것은 제 중국어 학원도 하고 있지만서도 출강 부서가 훨씬 더 큽니다. 출강 부서를 담당해줬던 우리 부장님이 예전에 아메이 하다가 어떻게 됐더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하셨어요. 혹시 우리 부장님이 강도선에 들려있는 칼? 뭐 이렇게 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박철웅 리더님이 저녁 미팅 한번 나와보라고 하셨고 그 미팅 약속을 잡고 나갔고요. 다음에 오전 미팅 나갔을 때 뭐라고 할까요?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호기심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아무튼 궁금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여자 강사분이 오전에 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를 풀었냐면요. 큰 칠판에다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필요한 돈들을 요목조목 다 적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쫙 적고요. 선을 쫙 그으신 다음에 60세 이후에 내가 벌지 못했을 때도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돈들을 쫙 적어가지고 마지막에 딱 빼는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9억이 넘는 돈이 나왔어요. 9억 4천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안 놀라시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은 하나도 빼먹을 게 없거든요. 우리 와이프 벌고 저도 벌고 있었지만은 그 금액에 대한 대안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제가 앞에서 3번째 줄에 앉았는데 제가 뉴페이스니까 사장님이 하고 있는 일을 하시면서 이 아메이 사업을 했을 때 이 금액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딱 이러시는데 진짜 잘 듣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딱 그런 식으로 펜 딱 꺼내가지고요. 제가 적기 시작했어요. 쫙 보여주는 거예요. 다 적고 나서
몇 가지 이거는 내가 검증해봐야지, 이거는 내가 검증해봐야지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 달 내내 검증을 해보게 됩니다. 검증을 하는 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너무 많은 책자와 테이프와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막 가가지고 내 돈 주고 사가지고요. 막 다 보고서요.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제가 딱 내렸냐면은 너무 재밌게도 해봐야지 이렇게 내립니다. 저는 안 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하기로 나왔어요. 하는데 살살 해야지 이렇게 내렸어요, 제가. 살살 해야지. 부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푹 빠져서 하지 말고 사부작사부작 해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제가 딱 결론을 짓고 미팅장이라는 곳을 나가게 됩니다. 오전 미팅을 제가 다녔었는데 오전에 미팅 딱 끝나고서요. 리더님들이 식당에 앉아가지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쌈밥집이었었어요. 쌈밥을 막 드시는데 밥 먹다 말고 도중에 무슨 약을 이만큼씩 드시는 거예요. 저만 빼고 쏙 다 드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밥 먹다 말고 약을 이만큼씩 똑같이 드시니까 우리 선배님한테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 보조식품 더블엑스라는 것인데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를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블엑스하고 몇 가지 제품을 사가지고요 먹어보기 시작을 하는데 제 몸에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을 제 몸으로 딱 느끼게 됐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그 얘기 빼면은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알레르기성 체질인데요. 얼마만큼 심한 알레르기성 체질이냐면은 우리나라의 항생제가 안 들을 정도로 제가 항생제 몸 덩어리였었어요. 초등학교 때를 기억하면요. 초등학교 끝나고요. 내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안과 들렸다가 우리 집에 오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월말 결제를 했다니까요. 애들 월말 결제 시켜보셨어요, 병원에? 우리나라의 항생제가 내 몸에는 안 맞았었어요. 그만큼 내성이 생겼던 거죠. 그랬던 저에게 그 보조식품 몇 가지 딱 먹고 나니까요. 몸에 반응을 일으키는데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식은땀이 엄청 나가지고서 요를 다 적십니다. 딱 일어나면은요. 한기가 느껴져가지고서 재치기를 엄청 합니다. 왜? 제가 찬바람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뭐 꽃가루 알레르기부터 해가지고 테스트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많은 알레르기가 갖고 있었었는데 제일 심한 게 찬바람 알레르기였어요. 일어나가지고서 재치기를 2초 간격으로 한다니까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에치! 이거 30분 하는 거예요. 목이 너무 아파요. 따끔따끔거리고 제 눈곱은 제 눈곱은 진짜 희한해요. 점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아침에 눈이 안 떠져. 딱 들어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억지로 떼어가지고서요. 그래야지만이 생활을 했던 저였었는데 보조식품 먹은 지 며칠 만에요. 제가 재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믿기세요? 믿으셔도 돼요. 제가 뭐 서울까지 와가지고 거짓말할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좋다라고 한 거 다 먹였거든요. 수술도 다 했죠. 관련돼 있는 수술들은 다 했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고. 여하튼지 간에 그 보조식품을 양껏 먹어가면서 사업을 이제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천천히가 안 되는 거예요. 희열이 오니까요. 무시무시한 희열이 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심한 알레르기성 체질이셨고 제가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우리 큰 딸내미가 저랑 똑같은 거예요. 코찔찔이에요. 맨날 코찔찔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생을 고생했는데 걔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보조식품을 제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 희열이 지금도 소름이 살살 돋습니다. 우리 와이프가요. 아메이 정말 싫어했었는데 보조식품 먹는 거를 이제 눈 감아주더라고요. 그건 진짜 당당하게 끓여놓고서 먹게 됐었어요. 살살 하려고 막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거리고요. 뭐 콧물 흘리고 알레르기 알짜만 나와도요. 근데 이걸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제품에 대한 느낌이 강하게 왔을 때 우리 중국학원 선배님이 저한테 뭐라고 탁 얘기하셨냐면은 이 원장은 중국 사람들 많이 하니까 국제사업 한번 해봐 이랬어요. 그 얘기는요. 저를요. 어마어마하게 자극시켰습니다. 진짜로 자극시켰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제 꿈은 중국학원이 아니라 중국 오파상 그러니까 중국 중개무역을 하는 게 원래 제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중국어 학원을 하면서 아메이를 하게 되면은 그와 비슷한 외화를 획득해가지고 올 수 있다는 개념 자체는 처음 들었고 저를 굉장히 자극시켰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나름 신중하게 생각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 안에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서도 저는 저를 믿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부터 대학 시절 내내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우레탄이라고 하는 꽤 큰 사업을 제가 벌려보고 건축일이었습니다. 직원들도 고용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중국 무역 한번 해보겠다고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오파를 막 하고 있을 때 중국어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을 제가 알게 됐고, 힌트가 돼가지고요.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점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5층짜리 건물 짓고서 제가 딱 프랜차이즈 본점을 오픈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가. 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저를 믿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제가 이준호예요. 제가 뭐 살한다고 다 살 줄 알아요? 허허허. 내가 가잔다고 다 쫓아다닐 줄 알아요? 저는요, 제 수준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제품에 대한 비전과 국제사업에 대한 비전이 딱 오니까 천천히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제 플랜이요, 너무 괜찮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중국어 그 동호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꽤 큰 다음 카페 동호회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저희 학원에 한날 한시에 엄청나게 많은 명수를 모을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학원에다가 그 오픈을 하고서 모아가지고서 아메이로 중국어로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유는 오시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유학생들인 거예요. 그 유학생들을 여기서 플랜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중국으로 갈 때 어차피 가야 되는 분들이시니까 갈 때 내 렉으로 다 건다. 한국에 있는 큰 아메이를 보여주고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은가 보네? 저는 그때요 소설을 썼던 거예요. 야 이거 한 방이구나.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요 첫 달에 제가 몇 프로를 하냐면 15%를 합니다. 하이 좀 더 놀라주시는 센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첫 달에 400만 PB 하신 분 계세요? 만만치 않거든요. 자가 소비 말고 제품 전달로만. 제가 첫 달 딱 15% 마감 짓고요. 랠리 무대. 오늘 랠리 했죠. 안 하셨어요? 예. 랠리 무대, 랠리 뭔지 아시죠? 뭣도 모르고 첫 달에 15%한 놈이 랠리 무대 서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요. 업라인 어떻게 호명하는지도 모르고 저요, 다음 달 SP 갑니다. 이랬어요. 딴 얘기 안 하고 SP 갑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SP 어쩌고 하면서 막 눈물 짓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랑살랑 해가지고 400만 점을 했는데 1000만 점 좀 빡세게 안 돼요?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SP를 도전을 했던 거죠. 근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예. 오늘과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완전 비웃는 거예요. 해봐 막 이런 분위기고 야 아이고 또 하나 나왔네 뭐 이런 분위기 있죠. 이런 분위기가 확 감지가 되는데 죽겠는 게 내가 그 무대 위에서 그거를 느껴버린 거예요. 뭐 비웃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느낌을 나 팍 받은 거예요. 하나 보세요. 그 다음서부터 뛰는데 아메 파는 거 아니거든요. 주라고 팔러 다니는 거예요. 둘째 달부터 엄청 팔러 다니는 거예요. 야 근데 400만 점이 안 넘는 거예요. 아니 저번 달에는요 살랑살랑 해가지고서 400만 점 금방 넘겼는데 요번 달은 진짜 애를 쓰는데도 안 넘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얼굴 보고 샀던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야 그래서 제가 내 자존심에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요 제 요청군 지원군 마산에다가 제 외가댁에다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외할머니를 기점으로. 우리 외할머니가 아주 뭐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가족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놓게끔 하고 쫙 전화를 돌렸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화했던 곳이 함안에 사는 저희 그 막내 외삼촌이셨거든요. 어떻게 전화 받았는지 아세요? 삼촌 저 준호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얘기 들었다. 네가 생각해서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다 갖고 온나? 이런 거. 내가 생각해서 본인이 필요한 제품은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야. 그때 카렌스 타고 다녔거든요. 카렌스 의자 뒤에 딱 졌고요. 제품을 이만큼을 딱 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산, 창원, 함안 딱 들려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막 전달하고 이게 멋대로.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오해하기 딱 좋죠. 예, 실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리 해가지고 제품 전달하고요.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막내 이모 댁이 수원 영통에 이제 사시는데 다이아몬드 된 이후에 우리 막내 이모댁을 찾아갔는데 그때 전달한 제품이 아직도 식탁 위에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4년 넘은 게?
아세루라시 소형장 나왔을 때 아세루라시 뚜껑에다가 우리 이모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똥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똥. 재밌죠? 그래서 저도 웃었어요. 왜 이거 이모 똥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기절할 뻔했는데 제가 그 똥 안 나올 때 뭐 그랬대요. 아세루라시를 똥 안 나올 때. 와, 그러니까 인테스티 프로라고 막 섞여가지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막. 놀라웠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하튼 그리 해가지고 내가 천만 PB로 마감을 지었을까요? 예? 지었어요. 천만 PB로 마감을 딱 짓고 무대에 섰는데 그것도 SP하고 감격스럽더라니까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뭔가를 해낸 것 같고 축하 막 받고 문제는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이 됐어요. 첫 달은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라 다를까 열심히 하는데 웬걸 PB는 반의 반도 안 뜨는 거예요. 정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숨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하다 안 돼가지고 자 염치도 끝내주죠. 자꾸만 생각나는 거 외할머니 분이 없는 거예요. 또 전화했어요. 했더니 외할머니가 이것저것 주문하시고 뭐 칼들을 2개를 시키셨는데 야, 외할머니 댁에 가가지고서요 칼들을 놓고 온 그 마음이 지금도 너무 찐찐하게 남아있습니다. 칼들을 탁 놓으려고 갔는데 식탁에요 칼디가 뜯은 게 있고 안 뜯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2개를 우리 외할머니가 회관에 나가서 좀 팔아보신다고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는 갔는데 이거를 다시 가져가야 되냐 놓고 가야 되냐를 순간 너무 망설였었어요. 그때요 탁 놓고요 비장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는 만큼 제가 정말 다이아몬드가 될게요. 아메이 세계에서 꼭 다이아몬드가 될게요. 비장한 칼날을 탁 세우고서 왔어요. 그리해서 천만을요 마지막 날 12시에 딱딱 맞추는 거예요. 야, 누가 뭐 마감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나 혼자 해내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컸습니다. 2번째 달, 3번째 달 딱 되는데요 손을 탁 놓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왜? 뭐 레그라고 뭐 점이에요. 전부 다 각자 뭐 한 명씩이에요. 한 명씩. 뎁스가 없어요. 뎁스가. 우리 여동생하고 우리 사촌 누나. 야,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업라인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박철웅 리더님한테. 리더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철웅 리더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준호 사장 잘 들어. 한계에 온 것 같아. 성공자하고 실패자의 차이를 얘기를 해줄게. 성공자는 그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성공자라고 일컬어지는 거고 실패자는 그 한계에서 주저앉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준호 사장 뛰자. 우리 발로 뛰는 아메이 하자. 딱 그러는데요. 막 소름이요 쫙 돋는 거예요. 남자 대 남자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잖아요. 저 할게요. 나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 딱 들고 마지막 GP를 진짜 피나는 GP를 뛰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GP 가는 과정에서. 네. 정말 간절함의 극을 맛봤던 것 같고 결단이 섰던 날이 GP를 가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GP 갈 때 참 제 환경이 저를 잘 밀어줬습니다. 어떤 환경이 저를 밀었냐면은 중국 학원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거에 대안으로 삼았던 우리 출강이 예전에는 말이죠. 대전 쪽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학생 명당 이렇게 얼마씩을 받았던 수강료를 그때부터 시간제로 돌리면서 제 수입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18개 초등학교에서 싹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 마음은 어떠냐면요. 이게 아메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환경이 저를 확 미니까요. 살살이 안 되는 거 있죠. 정말로. 그 당시에 우리 와이프가 또 주인 돼가지고 같이 하고 있었던 거고. 정말 제대로 해야지만 되는 일이었어요. 담배를 끊는데 말이죠. 우리 형제라인 파트너가 담배를 어떻게 끊었냐면은 고무 밴드 있죠? 노란색 고무 밴드를 손목에다 딱 차고 다니는 거예요. 담배 피고 싶을 때 이걸 땡겨. 으았다고 하고 놓으면은요 순간 담배 피고 싶은데 이거 싹 사라진대요. 진짜 그걸로 끊었어요. 네. 근데 더 쉽게 끊고 더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진단 내리는 거예요. 아하, 안타깝게도 폐암 초기입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런 포기하고 피시는 분들 계신데요. 폐암 초기입니다. 이러면요. 그 시간 이후로 담배가 딱 끊어져요. 제 인생에 폐암 초기 진단을 딱 받은 달이었었어요. GP 가는 달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간절함의 맛을 봤어요. 그런 느낌 없으세요? 아메이 사업을 1년, 2년, 3년, 4년, 5년씩 하고 계시다 보면은
아, 나도 옛날에 그랬던 열정이 있었는데 이런 느낌 없으세요? 내가 그 느낌을 한 번만 찾을 수만 있더라도 그 1%의 가능성으로 나를 설레게 했던 그 밤을 내가 다시 느낄 수만 있어도 내 이번 달 핀업인데 그 간절함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절함은요, 간이 절절하다, 간이 저린다 해가지고 간절함이래요. 표현 예술이지 않습니까? 간이 저려서요, 손바닥에서 노란 물이 나오는 느낌을 받아야 된대요. 어떤 리더님이요, 리더님, 간절함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랬더니 그 리더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간절함이란 요 앞에 우리 강남역 앞에서 내 딸내미랑 같이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4살 배기 내 딸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없어진 거를 10분 있다가 안 거예요. 그 애를 찾는 느낌이 간절함이래요. 뭐 안 오세요? 내 새끼가 없어졌다니까요. 걔를 찾는데 뭐 얘 다 갖춰가지고서 저 죄송한데요. 이런 애 혹시 못 보셨어요? 이런 분 계세요? 예? 막 뛰어다니면서 막 예술아 예술아 막 부르면서 구두굽이 부러지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막 찾고요. 112 전화하고. 그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GP 가고 4번의 SP를 붙이고 5번의 SP를 연달아서 갔을 때의 느낌이 그때 그 느낌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할 경험, 6번째 딱 붙이는 그 달에 제가 네트워크의 기적을 느낍니다. 그렇게 안 넘어가던 1000만 PB가요, 27일이 넘어가는데 훅 1000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25일, 27일 막 넘어가는데, 야, 저는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냐면은 우리 엄나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헷갈릴 때 많았거든요. 이게 맞는 길인가가 정말 내가 그렇게 헷갈려 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나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산 게 하나도 없는데 1000만이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날짜 수가 주는 거예요. 점점. 제가 뭣도 모를 때 있지만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면 할수록 막 생각하면 아멘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잘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PT의 기억이요, 다이아몬드 됐을 때의 기억보다 훨씬 더 감동스럽게 찐찐하게 남아있어요. 랠리가 있었죠. 랠리 딱 섰는데 무대에 2조의 플래티늄이 섰습니다. 한 조, 저 2조. 한 조에 먼저 이제 스피치를 듣게 되는데 남자분이 마이크를 딱 먼저 잡았어요. 딱 잡더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울먹 하더니 울음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확 터졌는데 확 앉으면서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서 우는데요, 횡격막이 떨린다고 하죠. 뭐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마이크를 띄든가 마이크 붙이고 그러니까 막 메아리가 막 치는 뭐 이렇게. 그러더니 그 마이크를 들고 뒤로 가가지고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뒤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대충 추스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아버님이 저번 달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마그램에 저 나오는 거를 정말 보고 싶어 했다고. 우리 리더님들 천천히 하지 마시라고. 다 그 말씀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막 너무 슬퍼요. 저도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완전히 묻혀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는데요. 여자들 멀쩡하고 남자 둘이서요 펑펑 울고 있는. 지나가는 사람 봤으면요 무슨 더블 다이아몬드 인정식이에요. 와, 그렇게 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참 가슴에 찐찐하게 남아있었던 플래티늄을 기억을 합니다. 예. 또 세례교를 이끌고서 이제 에메랄드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죠. 예. 에메랄드 가보고 싶죠? 우리 플래티늄 리더님들. 안 그런가? 정말 때가 되면요, 다이아몬드 갈 때가 되면 다자만 들어도 눈물이 맺히고요, 에메랄드 갈 때가 되면은 애자만 들어도요 글썽글썽해지는 거예요. 제가 6개월의 그 다진 힘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에메랄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초석을 너무 탄탄하게 다진 거예요. 거품 다 빠진 시기에 약 2년 만에 에메랄드를 찍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최연소 에메랄드였어요. 최단기간 에메랄드였고 사업 건전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어요. 느껴지세요? 제일 젊은 애들이 같이 뛰는데 우리나라에서 최단기간에 에메랄드를 찍었는데 걔네들이 가장 건전하다? 생각 한번 해보셔야죠. 뭐냐면은 집중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만큼의 일을 하면은 다이아몬드에 100%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일을. 근데요, 이만큼의 일을요,
10년에 나눠서 하잖아요. SP도 못 가요. 이만큼의 일을요, 3개월에 해야 되는 거예요. 3개월에. 아메이의 핵심은 저는 그리 배웠습니다. 초집중 안에 있다고. 그 초집중하는 뭣도 모를 때 했지만서도 정말 초집중했던 그 시기에 에메랄드라는 핀을 선물을 받았어요. 에메랄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핀을 향해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야죠. 다이아몬드 도전하시는 분 내년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꼭 성취하십시오. 꼭 성취하십시오. 다이아몬드가 저희들이 이제 카운트를 딱 들어가는데 확실한 Y가 있었습니다. 에메랄드가 되고 그 다음에 큐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저희들이 중도 하차하게 됐어요. 6번째 레그가 너무 약했어요. 제 심정은 어땠었냐면요. 야, 큐 다이아몬드까지 왔는데, 내가 6개월 정말 잘 낮아가지고, 내년에 진짜 다이아몬드 9월 1일 날서부터 확실하게 차고 나가야지.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절대로 탄탄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그때 이젠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그 달에 너무 비장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 왜 그랬었냐면요. 그 Y가 2009년도 3월 1일부터 다이아몬드까지 미국 50주년 라스베가스를 갈 수 있는 티켓이 나왔어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단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8월 마지막 날 저희 SP 리더들만 딱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갑니다. 그 세미나에서 선포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3월 1일부 다이아몬드를 꼭 성취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파트너분들이요, 6명의 주자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다 나만 잘하면 된대. 그때 뭉쳐지는 그 시너지, 그 힘은요, 저를 6개월을 엄청나게 자극시켰습니다. 팀이 하나로 꽉 뭉쳐지더라고요. 첫 번째 달, 하늘이 도우사, 크리메렉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초창기 때 제품 전달 많이 하다가, 이제는 뭐 제품 전달보다는 1대1 후원하고, 사업 설명하고요, 어디 가가지고 홈미팅 지원하면은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요? 다이아몬드 딱 도전하고 나니까요, PV하고의 전쟁인 거예요. PV를 뛰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물건 들고 뛰어야지만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리 해가지고 첫 번째 다이아몬드를, 카운트를 딱 마감을 짓는데, 숨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똑같죠? SP 딱 마감 지었던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딱 가니까 어떤 마음 드는지 아세요? 미국은 내 돈 들여서 갔다 와도 되잖아. 미국 본사 한번 갔다 오지 뭐. 이런 마음이 자꾸 타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요, 그런 얘기 할 거면 집에도 들어오지 마! 이랬어요. 우리 와이프는요, 또 한 번의 간절함에 극을 달리고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찐찐한 아메를 하고 있었어요. 구두 굽이 다 나갔다니까요. 전화 와가지고요, 자기야, 그 신발장 열어가지고 구두 굽 좀 다 좀 갈아놔. 해가지고 제 신발장을 열어봤더니요, 구두 굽이 싹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설마하니 그 구두 굽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겠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와이프요, 집에 딱 들어올 때요,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나 5분만 하고 딱 소파에 딱 쓰러지는 거예요. 5분 있다가 깨워달라는 거거든요. 한 번도 깨워본 적도 없지만서도 그렇게 피나게 내 체력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뛰다가 들어오는 와이프를 봤어요. 저는요,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진짜 우리 와이프 저렇게 피나게 하는데 내 옆에서 흉내는 내야지. 막 같이 뛰는 거예요. 그리 해서 4번, 5번을 붙여 6번째 되는 그 달에 너무 신기하죠? 플래티늄하고 똑같습니다. 27일 딱 넘어가는데요. 27일, 28일 넘어가는데 마감이 끝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카운트하고 있을 때요.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카운트하고 있을 때 우리 업라인들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지를 못했어요. 왜? 제 로스맵을 보시는 분들이시니까.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힘들 텐데. 응? 저만 보면 안타까워서 뭐 어쩔 줄을 몰라요. 밥은 먹었냐? 응?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떡.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갑니다. 막 이러고 다녔어요. 마지막 그렇게 마감을 짓고요. 가족들 전부 다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 갔어요. 우리 박철웅 리더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야, 다이아몬드 마감하는 달에 가족 여행 가는 사람들은 너뿐이 없다. 야, 너뿐이. 막 이랬었어요.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서 갔어요. 우리 와이프가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애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다 보상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가지고서 멋진 여행을 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하게 됐죠. 제가 다이아몬드를 3월 달에 이제는 하게 됐고 저희 다이아몬드 인정식이 3월 화이트데이가 언제 14일이잖아요. 그죠? 예. 맞나요? 예. 그날이었어요. 모셨죠. 우리 장인 장모님 모시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옆에 우리 외할머니 똥이모 옆에 큰절을 했어요. 이런 무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무대에서 큰절을 탁 드렸습니다. 외할머니한테 큰절을 딱 드리는데 그때 그 칼디 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머니 저 해냈어요. 뭐 이런 느낌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큰절을 딱 드리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요. 그분들은요. 사업만 실질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을 뿐이지 정말 사업자와 같으세요. 예. 우리 어머니가 테이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 전체 파트너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들으실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가 제가 다이아몬드 카운터하는 그 첫날 9월 1일 날 뭐라고 문자가 오셨냐면은 보내줬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아들을 믿는다. 아들아 죽을 만큼 힘을 다했을 때 세상에 안 되는 법은 없느니라. 화이팅 이렇게 보내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는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 어머니도 해내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예전에 그 교대를 나오셔가지고 선생님을 하시다가 몇 년 하시다가 우리 친할머니가 풍이 오셔가지고 친할머니 모시는 통에 교직 생활을 이제 사표를 내고서 안 하신 지 한 30년이 되셨어요. 근데 몇 해 전에 나이, 그러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교사들이 부족해가지고서 임용고사를 봐가지고 다시 선생님을 뽑았던 애가 있었어요. 그때 최고령으로 붙으신 분이세요. 대단하죠? 그 어머니가 죽을 만큼 다 해보라고 문자가 왔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분물이요. 애들 봐주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장인 장모님한테 절을 하는데요. 전 진짜 제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어요. 총각일 때.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을 내 나이 때 이렇게 험한 일을 하면서 버는 사람들은 전국에 5명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학원 잘못하는 바람에요. 딸내미 쌩 고생시키죠. 애들 그렇죠. 처갓집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는데 야 그게 한 달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자기 싫었어요. 처갓집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셨지만서도 그 무한의 압박이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때 그 학원 어려웠을 때.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파트너들이요. 사탕을 하나씩 포장을 해가지고서 쫙 올라오게 됐습니다. 음악 잔잔하게 나오는데 사탕 하나씩을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울고 나도 울고 펑펑 우는 거예요.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흘렸던 것 같아요. 정말 아메이에요. 다이아몬드는요. 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나 혼자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애들과 우리 파트너와 같이 성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뜨거운 인정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행 1화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됐죠.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누가 대전으로 초청 강의로 오셨냐면은 우리 업라인이신 김종수 리더님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우리 김종수 리더님이 오셨어요. 그 사실을 제가 언제 알고 있었냐면은 그 전달에 알고 있었죠. 근데 일이 안 되려니까요, 월초에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제가 유치원에, 80군데 유치원에 제가 책 배달을 저 혼자서 다 할 때였습니다. 월초에 다 갖다 줘야지만 선생님이 가서 애들을 가리키거든요. 전날 책 배달하고, 오늘 책 배달을 하는 통에 그분의 강의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와, 애통해가지고요. 내가 돈 몇 푼 번다고, 내가 그 강의 못 들었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강의 다 끝났죠, 시간이. 12시간 넘고 1시간 넘어가지고 그 강의장으로 갔습니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계시죠. 맨 앞에 앉는 거예요. 완전 또라이죠. 완전 또라이죠.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뭐를 하냐면은 무슨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근데 희한한 게요.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막 더 큰 감동이 오고 와. 나가가지고요.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파트 있고 아파트 그 사이 골목에다가 내 친구 딱 앉혀놓고요. 2시간을 떠들었어요. 뭐라고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열변을 통하니까는 그 친구가 그래 한번 내가 가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열정이 완전히 녹아들어 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잡고서요. 교육장을 나가게 된 내 첫 번째 파트너가 그때 나온 겁니다. 나오는데 9%까지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예, 그래도요 그 힘이 어마어마한 저한테 큰 힘을 줬습니다. 나랑 같이 가는 파트너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요. 주문 외우고 비전 봐라 비전 봐라 비전 봐라 응? 기도하고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예.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제는 발령을 받는 바람에 못하게 됐지만은 그 친구의 또 꿈도 그거였었어요. 가면서 끝까지의 꿈이 아메이 사업 잘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었어요. 욕심 끝내주죠. 예.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서 좀 또 잘하고 또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제 레그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 형제 레그에서 정말 괜찮은 아가씨가 있길래 야, 너 거기 있으면 못 큰다. 야, 빼가지고 다 잘 크고 있습니다. 또 아시죠? 우리 홍진희 리더님 뵀을 때마다 제 입이 달에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었냐? 아메이 옥동자 이준호입니다. 리더님 아메이 옥동자 이준호입니다. 떠오르는 태양 이준호입니다. 인사를 계속했더니 제가 집빛 때 우리 홍진희 리더님이 제 이름을 딱 기억해 주셨어요. 대전에는 이준호가 있지. 그 힘이요. 와, 해보세요. 저하고 홍진희 사님 사이에는요, 다이아몬드들이요, 쭉 있어요. 저는 보이지도 않는 뎁스입니다. 우리 강현수 리더님이요. 보이지도 않는 뎁스에 저를 딱 기억하시면서, 어머, 집이 축하드려요. 이준호 리더님. 느낌 딱 바꿔서 생각하면 딱 느낌 오시죠? 안 오시나요?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이름을 기억한 다음에 저희 팀을 챙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딱 애프터 미팅, 둥글레 미팅 딱 하면은요, 착 오셔가지고 옆에 딱 서가지고요. 열심히 하시고요. 이렇게 딱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힌트가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거 이름을 알렸더니 리더님들이 제 파트너들을 챙겨주시는구나. 그 다음서부터는요, AP 가서는요, 다이아몬드 배지만 딱 보이면은 쪼로록 가가지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저 다이아몬드 꼭 깔 이준호라고 합니다. 악수 한 번만요. 사인 좀 해주십시오.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게 누적돼가지고서 많은 리더님들이 이준호 제 대전에 있지 이렇게 딱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울산에 갔는데 울산에 또 리더님이 굉장히 큰 리더님이시죠. 저를 딱 보자마자 뭐라는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 이러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모르시니까 엘리베이터. 그 뭐냐면 내 엘리베이터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참 많죠. AP에 가가지고요, 딱 말씀을 하고, 막, 내 파트너들 막 모셔가지고 가가지고, 막 말씀 중에, 예를 들어가 우리 장영 리더님이 오셨어요. 장영 리더님한테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장영 리더님이 딱 와가지고서, 아이고, 어떻게 파트너신가 봐요.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훌륭한 리더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좋을까요? 좋다 뿐입니까? 좋다 뿐입니까? 그거를요, 제가 인사를 하고 다녔더니 그 많은 부분들이 퍼져가지고 지금 현재는요, 우리 팀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요? 어제 잘해가지고 오늘 만들어집니까?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예. 제가 꾸준하게 해온 결과 우리 파트너들도 그런 문화, 다른 분들이요, 뭐라 하시냐면은, 이준호 팀 젊은 사람들이 참 예의 밝아. 이 얘기는 다 하십니다. 열정 있는 것 같아. 그 문화를 형성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꼭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자리 앉는 팀들이 맨날 앞자리 앉죠? 맞죠? 꼭 맞을 겁니다. 문화거든요. 또, 이런 행사들이요, 방방방방방방방방방 뜨잖아요? 이게 계속 이 문화가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작은요, 저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많은 부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한 6년 정도 전개를 하면서 진짜 뭣도 모를 때 했는데 그게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줄 줄이야.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요, 아메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를 알게 됐 부자가 부자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부자들이요,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재테크, 땅은 어디 땅이 좋은지,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보들이, 고급 정보가 확 흘러요. 가난한 자들은요, 야, 부자라고 밥 4끼 먹냐? 그냥 살아. 이럽니다. 어? 가능똥 싸고 길게 살자,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딱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아메이 사업을 제가 20년, 30년, 50년 하는 동안 안에 저를 기억해 주시는 리더님들이 많다면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뵙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요, 다이아몬드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하고 왔더니요, 저는 대단한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냥 갓 다이아몬드, 새끼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들었던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이준호 리더님, 사인 좀. 얼마나 송구스러운 저한테 하지 마시고, 리더님들한테, 정말 큰 리더님들한테 꼭 기를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레그 설명 좀 할게요. 6명이 있어야지 그 다이아몬드 되는 거는 아시죠? 첫 번째 레그는 제 여동생입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 서울에 있는 여동생에게, 정화야, 오빠가 아메이 사업 시작했는데 제품이 좋다고 하네? 제품을 좀 써봐. 카탈로그 딱 붙였더니요, 우리 여동생이 그 카탈로그 들고 어디로 갔냐면 회사로 간 거예요. 아메 회사 말고 자기 회사. 가가지고 지 직장 선배한테, 동문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오빠가 이거 하는데 이게 뭐예요? 어이가 없죠. 예. 그걸 딱 받은 그 과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메이네. 이게 다단계야. 이렇게 하시 맞는데, 이게 맞는데, 아이고 정화씨 이거 아메인데? 이거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나 그 과장님 한번 뵙고 싶은데. 그러더니요, 우리 여동생이 오빠 말을 안 듣더니 과장 얘기 딱 듣고서요, 교육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두레그가 바로 주인이 된 거예요. 야, 빵빵 커진 거예요, 그 두레그가. 예. 그 한쪽은 요번에 사파이어 간다고 하고 있죠. 요즘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죠. 엄청 커졌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여동생은 2년 사업을 하고 남편 따라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여동생이요, 저한테요, 엄청난 선물을 해줬어요. 어떤 선물이요? 중국에 있는 동안 안에 통장에 돈이 찍히는데 정말 아메이 인세소득, 아메이 정말 자산소득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두레그가 이렇게 커져 있죠. 사이드로 우리 친인척들 똥이모부터 해가지고 다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80만 원에서 120만 사이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와, 중국에서 그 돈 가지고요, 꽤 괜찮은 돈입니다. 꽤 괜찮은 돈이에요.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오빠, 이 통장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 설명해. 아메이 정말 자산소득 맞아. 저한테 그래요. 한날은요, 우리 여동생이 한참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오빠 근데 내 얘기할 게 있는데 돈이 몇백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왔어. 야, 너 왜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제 생각에요, 돈 빼갈까 봐 제가.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봐도 몇백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보너스 사이드 안 맞아요. 400도 못 맞추고. 이게 왜 들어갔을까? 했는데 이게 고급 파보너스가 맞았던 거예요. 1.1점 해가지고서 500만 원하고 자기 또 보너스하고 해가지고 또 들어왔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서 얘가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한 레그만 더 하면요, 연금이 6천 이상인데요. 우리 연봉 받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기가 느꼈잖아요, 중국 땅에서. 예. 저번 달에 들어와가지고 광주로 이사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걔가 아메 할까요? 아메 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런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레그는 저희 사촌 누님입니다. 찾아뵀는데 우리 사촌 누님이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그만뒀다가 저 때문에 다시 한 케이스거든요. 찾아뵀는데요, 아메 얘기를 꺼내자마자 우리 사촌 누님 행동, 멀쩡한 저금통을 배를 쫙 가르더니 동전을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세고. 뭐야 이게? 듣기 싫어 이런 거예요. 듣기 싫어, 다 알아 이런 거죠. 내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요, 누나 중국 국제사업이 말이지 하고서 막 열변을 토했어요. 우리 누나가요, 불쌍했나 봐요. 제가 미팅장을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는데 훈련이 돼 있으니까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노트 필기하면서 공부를 하더니, 야, 그 무서운 호랭이 우리 사촌 형님 안산을 후원해버린 거예요. 야,
그러더니 그 안산으로부터 커져가지고 레그가요, 광주를 지나서 목포까지 생기더라고요. 그 레그가 아주 짱짱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파운더스 플래티늄 GP 해가지고 쫙 나와 있죠. 세 번째 레그는요, 저희 친구 레그입니다. 제가 중국어 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중학교 동창이 생선구이 백반집을 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거기에 자주 갔어요.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타이밍 기가 막히죠. 우리 친구 이 눈밑이요, 팍 떨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마그네슘 부족. 야, 너 큰일 난다 너. 쓰러져. 하면 더블엑스 설명해가지고요, 그 더블엑스를 갖다 줬어요. 갖다 주는 장면을 누가 봤냐면은 주방 아줌마들이 본 거예요. 어머, 원장님 아메이 하세요? 이랬더니 주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놀라요? 카운터에 앉아 있었던 내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야, 그거 잘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잘 돼. 앉아봐. 유통 딱 설명하고요, 미팅 한번 듣자. 나와가지고 주인 됐어요. 그 친구의 친구가 또 대학 동창이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식당이냐면요, 매기 전문점. 매기 요리만 해요. 서울에 있어요? 매기 요리만 합니다. 다른 요리를 하나도 안 하고. 식당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제가 참 주구장창 갔었죠.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없었어요. 이게 매기탕은 2명이서 먹게끔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저를 위해서 어떤 메뉴가 또 생겼냐면은요, 매기 삼계죽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매기 그 끓인 물하고 닭가슴살하고 해가지고 죽을 끓이는 거. 그거요, 저 한 50그릇도 넘게 먹었을걸요? 갈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중독성이 있어요. 너무 땡겨. 그러면서 오후 3시 되면 가는 거예요. 손님 없을 때. 지금 와서 얘기지만은 진짜 넘어올 뻔했어요. 죽 먹다가. 너무 질리는 거예요. 여하튼 그분들을 후원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갔던 이유가, 그 여자분이 너무 괜찮았던 것이, 굉장히 미인이신데 요번 달이 산달이래요. 막달이야. 배가 이만해요. 근데 그 장사가 좀 안 된다고. 왜 안 됐었냐면 민물고기 파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방부제 뭐 이상한 거 쓴다고 해서.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바로 이어가지고 중국산 김치가 한번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2번 탁 터지고 나니까는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인건비 한번 아껴보겠다고 만삭인 분이 막 쟁반 들고 다니는데, 내가 딱 봤을 땐 저건 아메이야. 저 열정은 아메이를 쏟으면은 바로 적중했죠. 식당 좋고 다른 일 딱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피같이 하더라고요. 피나게 하더라고요. 그 치과 치위상사였었는데 거기 이제 재취업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김밥 먹어가면서 아메이 하더라고요. 참 눈물 났습니다. 그러더니 꼭 본인과 같은 파트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분의 파트너가 정말 대단한 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내 파트너지만 스폰서 같은 파트너. 계시죠? 예. 크게 좀 반응을 좀. 저는 그분이었어요. 예. 우리 그 파트너가 저에게 항상 뭔가를 가르쳐주는 계시를 막 계속 주시는 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더니 그 위에 친구가 에메랄드가 되고, 이분이 또 사파이어, 그 밑에 또 사파이어, 뭐 플래티넘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큰 레그가 세 번째 레그에서 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번째 레그는 문제 우리 처형. 김천에 살았습니다. 우리 처형이 김천에 사시는데 대전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거리가. 김천에서부터 대전까지 저녁 미팅을 오시는 거예요. 신앙심이 좋아요. 교회 일 다 보고요. 본인이 또 피아노 학원을 합니다. 피아노 학원 끝나고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은 3년을 혼자 와. 네, 김천에 홈미팅 지원 갈 때 참 시험에 들더라고요. 또 가야 되나? 왜냐면 9%, 12%, 15%를 막 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처형이. 너무 답답한 게, 잘할 것 같은 분이 안 되니까. 정말 잘할 것 같은 분이 안 되시니까. 또 가고 하는데, 우리 처형이 한 번은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랠리 무대 때요, 본인은 SP도 못 가가지고 그 밑에서 박수 치고 있는데, 본인이랑 같이 사업했던 분들이 핀수여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괴로웠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참 괴롭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결단을 하시고서 내려가셔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하시는데, 교회 식구들한테 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간엔 교회 식구들한테 진하게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쫙 얘기를 하니까는 교회에 무슨 부채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멤버들이 본인 집으로 와가지고 사는데요, 퀸 요리부터 해가지고 쫙 하니까는 막 제품 주문 들어오죠.
그 다음 주에 오는데요. 난 너무 놀라요. 본고치 한 대로 만들어가지고 오더라니까요. 그 전주까지만 해도 혼자 왔던 사람이 3레그, 4레그가 확 생겨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우리 와이프가 믿음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파트너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계속 기도했거든요. 짱짱이 나가죠. 짱짱이. 에메랄드 가겠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나는요, 우리 처형을 통해서 뭐를 느끼냐면은, 아메이 세계에서는요, 보이는 성장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장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낍니다. 진짜 자생에서요, 혼자의 힘으로 홈미팅이든 리더 지원이든 다 나가고 있는 분은요, 우리 처형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정말 맨 앞자리에서 3년을 혼자 배운 거예요. 그리고서 중심 원칙을 가지고서 아메이를 전개로 해서요, 자기 파트너들도요, 김천에서 대전까지요, 한 차가 온다니까요. 계속 인원수가 계속 불어요. 그 리더 한 명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성장의 내적 성장을 엄청나게 이뤄냈던 거죠. 결과는요, 감당이 안 될 레그를 주시더라고요. 믿으세요. 이 자리에 분명 계실 수 있으십니다. 1년, 2년, 3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느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선은, 그러니까 한 산만 덮으면 굴이 뚫린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절대로 내 원칙을 흐트리지 않는다면요, 그 복을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완전히 쏟아서 주시더라고요. 5번째 레그요. 남자애는 내 고등학교 후배고, 여자애는 제 대학 후배예요. 그러니까 내오지간에 굉장히 친하겠죠. 만나가지고 사업 설명을 딱 하는데, 아이고, 이 녀석이 아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믿기세요? 30대 중반이 돼서? 거짓말. 그랬더니, 진짜래요. 자기는 군대에서 장기 복무를 하고서 이제 교수 되겠다고, 이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 자체를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 너다. 앉아. 해가지고 제가 사업 설명을 막 했습니다. 막 하는데 옆에서 자꾸 참견을 하는 거예요, 얘가. 가만히 들어야 되는데, 그 직거래 설명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막 계속 사업 설명하면 막 맥 빠지게 자꾸만 한 단계를 앞서 나가는 거예요. 수익 구조 막 하는데요. 그거 낚시하는 게 아니라 그물 짜는 거네. 저도 놀랐거든요. 그러니 지가 뺐더니요, 지가 나한테 사업 설명을 해주는 거 맞지? 맞아? 맞지? 쉽네! 이러는 거요. 그러더니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지가 첫 달에 3%, 두 번째 달에 6%, 9%, 12%, 15%, 15%, 18% SP 딱 가가지고 저랑 카운트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뻐 죽겠어, 진짜. 오늘 사실은 제 이게 끝나고 갯날입니다. 내 친구들이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걔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친하겠어요. 근데 아메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할까요? 뭐 그럴 줄 알았죠?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내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안 해요. 근데 누구는 내가 막 사업 설명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하더니 나한테 사업 설명을 해주고 지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내 지금 생각하면 좀 이따 만나기가 싫어, 그냥. 제 힘을 얼마나 뺐는지 몰라요. 이름도 다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싹 막 적어드리고 싶어. 한 명만 얘기할까, 한 명? 진짜 걔는요, 너무 심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안 하면 되지. 저 아메이 다단계 한다고, 뭐 피라미드 한다고 소문을 이상하게 내놨어요. 막 전화해가지고, 야, 준호 전화 오면은 받지 마라! 막 이렇게. 당진 살아요. 박찬보. 박찬보. 얼마나 복이 없으면은. 천놈이라니까, 빵. 복이 식었거나. 야,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참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제품 많이 쓰고. 그 당시에는 제가 걱정스러웠던 거죠. 제가 걱정스러웠던 거죠.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레그입니다. 6번째 레그는 동네 선배 레그였어요. 근데 그분이 아메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들어오셨는데, 여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사업을 2번 실패를 하셨었고,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보니까는 부부관계가 아주 극을 달렸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아메이를 내가 전달을 하는데, 한 1년을 하는데도,
참 그런 거예요. 주변에 야, 뭐 이제 아메이도 하려고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그분의 와이프, 사모님, 형수였어요. 네. 내가 암만 생각해도 형수야, 형수. 와이프야, 와이프. 한 번만 소개시켜 주세요. 한 번만. 해가지고 주일날 약속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잡았대요. 오래요. 그래서 제가 한 손에는 칠판을,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서 딱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했는데 너무 놀랐잖아요. 그대로를 제가 재현할게요. 잘 보세요. 놀랄만한지. 딱 문을 따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딱 문 따주는데 하더니 안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 완전 놀랐어요.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뭐냐고. 선배가 일단 들어오래. 들어와. 앉아. 딱 거실에 저를 앉히더니요. 안방에 들어가서 둘이 싸우는데 우와. 나오고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오늘 아닌가 보다, 야. 이래. 나 진짜. 아니라고. 그게 아메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아이고, 그리고서 가가지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 선배 생일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잡은 거죠. 저한테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는 미안하겠죠. 일찍 나와가지고 삼겹살을 먹었는데요. 한참 전에 나와가지고 미리 먹고 있더라고. 네. 그 앞에 앉아가지고요. 모자 푹 쓰고 가지고서 드시고 계신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래 막 가진 쇼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막 미스코리아 출신 맞죠? 피부 예술이네! 하면서 막 목소리 톤 막 쏠쏠쏠쏠로 해가지고 막 애들 사내놈 둘이 있었거든요. 식당을 막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야, 니네는야 운동선수 해라! 막 막 띄우고 헤어질 때 아이스크림 케이크 딱 사가지고요. 딱 전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희 놀러 가도 되죠? 이랬어요. 밥까지 같이 먹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지금 전달되고 있는 순간에 안 돼요. 뭐 이럴 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 가요, 안 가요? 예? 가요, 안 가요? 그 다음날 바로 가는 거예요. 와이프 투입.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리 해가지고서 그 집에 홈미팅이 생기게 됐어요. 본인네들은 홈미팅인 줄도 몰라, 그게. 그냥 막 모여가지고 제품이 좋으니까 제품을 쓰는 사람들, 애용자 클럽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분양이 되고, 그게 서울로 분양이 되고, 또 성남으로 분양이 되고, 지금 또 짱짱이 또 잘 나가고 있죠. 생각만 해도요, 사실은요, 짜릿짜릿합니다. 기러기가 한 마리가 날면은, 얼마 날지를 못하지만서도, V자 편대를 지어서 날면은, 수천 킬로미터를 쉼없이 날아간다 했습니다. V자 편대, 우리 리더님들은 어느 자리에서 지금 날고 계세요? 제가 부끄럽지만은 말씀드리건데, 저는 그 꼭지점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시베리아 찬바람도 제가 제일 먼저 맞았고, 먹구름도 제가 제일 먼저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팀 내에서 거절 횟수가 제가 제일 많고요. 현재도 홈미팅 진행하는 횟수는 제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리더님들도 그 꼭지점 중심에 내가 서기 위해서 애를 써보신다면은 어쩌면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뭐니 해도 시스템이죠. 이 사업을 단기간에 갔던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첩경을 찾지 않고 나는 시스템을 이용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일개의 개인적인 능력 가지고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느껴집니다. 우리 파트너들 중에서요. 개인기 너무 뛰어나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딱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건 복제가 불가능하니까. 그건 복제가 안 되니까요. 한 달, 두 달, 1년은 빨라 보일지라도 아메이 사업 1년, 2년 하고 그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메이는요. 숲을 그리면서 나무를 심는 사업이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이 나무 한 사람을 후원하는데 이걸 가로수로 심는지 들판에다 심는지 산에다 심는지 이걸 모르고서 심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내가 전체 숲을 그리는데 어디쯤에다 심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시스템 안에 안착이 돼야지만이 이게 뿌리가 내려간다라고 배웠습니다. 맞는 말이죠. 대가지불이요? 대가지불 하고 계세요? 대가지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가지불이 크면 클수록 보상은 크게끔 돼 있거든요. 대가지불을 한다는 것은 환경을 이긴다는 얘기죠. 바다의 황제 물고기는 아시다시피 상어입니다. 왜? 상어만 불에가 없으니까.
상어가 불에가 없기 때문에 상어는 나면서부터 꼬리짓을 흔들지 않으면 절대로 물에 뜨지가 않습니다. 그 흔든 힘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바다의 황제가 됐다 합니다. 대가 지불요? 저희들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둘째 낳고요. 둘째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미팅장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안 된 애를 슬링이라고 있죠. 무슨 포대기 같은데 슬링에다 넣고서 미팅장을 기어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와이프도 걱정이 되고 애도 걱정이 되고. 근데 나와가지고 그 뒤에 서가지고 애기 보면서 들었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애 이젠 젖을 먹이다 보니까는 어디 큰 미팅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미팅 와가지고요. 앉아있으려면요. 젖이 아직까지 나오니까는 이게 막 감쌉니다. 애기 청기저귀 같은 걸로. 감싸고서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이게 흐르는 거예요. 젖이. 원피스 이쪽이 다 젖는 거예요. 이쪽이 다 젖는 거예요. 다 젖으면은 이렇게 좀 감싸 안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결단할 사람 나오는 거예요. 나 진짜 막 울면서 막 결단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미팅에 애기들은 출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전에서부터 그 깐난뱅이 애를요 이렇게 들고 가면 불편하니까는 무슨 포대기가 자세 안 나오게 이거를 업고서 와가지고요 못 들어오죠. 여기를 어떻게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 뒤에 문 요만큼 열어놓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에메랄드 갈 때, 다이아몬드 갈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기억들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이는요 축적된 노력의 결과의 보상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적으로 돈 주고 아메이 다이아몬드를 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는 다이아몬드 핀을 단 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요 그만큼의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다른 다이아몬드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존경스러울 수뿐이 없었던 것도 그분도 저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겪어서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2004년도 6월 달에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지금 내년에 삿포로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사인도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내 입장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저 입장하고 6월, 7월, 8월 준비해서 9월 달서부터 큐가 들어가가지고 계속 저희들은 큐로 해서 그 해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은요 처음 오신 내년에 삿포로 여행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까지 게 했다면은요 아메이는요 안 해서 문제지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시겠어요? 내년에 정말 설국 우리 삿포로에서 꼭 뵐 분들만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행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몇 번의 여행을 다녀왔죠. 몇 번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예전에 배를 타셨어요. 큰 배 기관사였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녀보신 분이신데 그간에 한참을 그런 여행, 그런 외국을 못 나가보시다가 처음으로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나가게 됐던 거예요. 코타키나발루에 풀장에요. 애기들 놀으라고 덤블링을 설치해놨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거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 옆에 우리 와이프 탈싹 붙어가지고요. 막 조심하라고 아버님한테. 저 나타나면은요, 우리 아버님이요, 분명히 내려오세요. 분명히 내려오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저기 숨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좋다. 이게 효도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왜? 단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아버님 건강만 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딱 섰거든요. 아버님 첫날 딱 나오시는데요. 우리 아버님 복장이 어땠냐면요. 모자 쓰시고요. 반팔 입으시고요. 긴 바지에 검은색 양말에 운동화 신고 나오시더라고요. 마음이 내가 너무 짠하더라고요. 응? 여행이나 문화를 못 들어보신 분 같은 복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지 바지만 좀 갈아입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모자 쓰시고 반팔에 반바지에 검은색 양말에 운동화 신고 나오시고 나오시러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 마지막에 오는 날에는요.
우리 아버지 복장이랑 저희 복장이랑 똑같아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 옷을 입으시고요. 제 그 쫄이라고 하는 쓰리바를 신고서 다니시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호주 케언즈로 갔습니다.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갔죠. 우리 와이프를. 얼마나 환상적인 여행이었냐면요. 정말 꿈에 그리는 여행이었어요. 부부 여행이 더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예. 우리 와이프하고 저는 영어를 굉장히 못합니다. 중국어는 뭐 어디 가서 뭐 밥은 먹고 다니는데 영어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영어 못하는 둘이 호주 복판에 떨어져 가지고서요. 어디 시내를 다니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정말 재밌어요. 엄청 용감해집니다. 택시요? 못하죠.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걸어가가지고 피자가 가가지고 피자 시켜 먹고요.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뭐 더 주문해 갖고 오기, 반품하기, 뭐 물어보기 막 이런 거 합니다. 이거는요 죽음의 가위바위보예요. 지면은 끝장인 거예요. 근데 진짜 떨려요. 그때 깔깔깔깔 대고 황인종은 우리뿐이 없어요. 우리 아빠하고 저뿐이. 우리 분명히 이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5년 전에 했거든요. 연애할 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웃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런 행동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화영아 정말 고맙다. 절로 나와요. 네. 사진을 딱 찍잖아요. 딱 찍으면 바로 엽서가 되는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환상적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세 번째 여행은 사냐로 갔습니다. 저도 성공을 했고 우리 여동생이 중국에 있으면서 여행 케이스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저는 장인 장모님을, 우리 여동생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갔어요. 우리 여동생은 중국에서 중국으로 바로 온다라고 했고 제가 양가의 어른들을 모시고 가게 됐죠. 걱정 많이 했죠. 사돈끼리 모이시니까 어색할까 봐. 웬걸요? 우리 자리는 잡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막 네 분이서 막 똘똘 뭉쳐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팔짱 끼고 다니시고. 너무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마지막 환송만찬 할 때 래프킨 나오잖아요. 이렇게 까르라고. 그거 막 흔드시면서요. 무대 앞으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우리 어머님이랑 둘이서 이걸 맨 앞에서 뛰시는데 감격스럽더라니까요. 이야, 우리 어머니도 저게 되시는 분이시구나. 왜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내가 가져보지 않았을까, 우리 어머님한테는. 우리 장인어른이요, 귀국하신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홈미팅 하고 있을 텐데, 이서방, 하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울고 계시다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도 울고. 감사하잖아요. 결혼 이후에 첫 번째 전화였어요. 첫 번째 전화였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서방 덕분에 내가 평생 하지 못할 여행 하고 왔네. 고맙네. 이러셨어요. 사장님들이요, 우리 여성 사장님들이요, 아멘삽 진짜 진하게 하십시오. 정말 진하게 하세요.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풀지 못하고 가는 숙제 뭐예요? 친정. 친정에 대한 숙제를 이 아메이 사업이 통째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요, 돈이 뭐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허나 이 지금 나오고 있는 꽤 큰 돈들이 오늘도 내일도 내 평생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내가 해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친정 오빠 좀 어려운 거요? 우리 친정 여동생 사업하다가 어려워진 거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사장님들,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에 도전하십시오. 내 인생을 걸고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삿포로로 갔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가야 되는 이제 삿포로죠. 삿포로는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인터넷에다가 삿포로 치면은요,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뽑은 제 1위 여행지가 삿포로로 나와요.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 여행지에서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누비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을 2개를 찍어 갖고 왔는데 첫 번째 동영상이요, 높이 이만한 단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뒤에 눈밭에 스키복 벗고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를 찍어 갖고 왔어요. 툭 들어가요. 왜? 날리는 눈이니까. 솜 같은 이불이니까는 막 확 들어가요. 나를 싹 감싸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눈이 좋고 분위기 자체, 그냥 누구 하나가 뭐 방구만 한 번 껴도 막 30분씩 웃어. 그 분위기가 팡팡팡팡팡팡팡 뜨는 거예요. 예술이에요. 예술이에요. 응?
그 이졸라 코스에서 막 내려오면서 제가 동영상을 엣지 건다고 하죠. 우리 딱 브레이크 딱 걸면은요, 눈보라가 병풍처럼 쳐집니다. 쫙 쳐져서 뒷칼을 덮어버렸어요. 10대 파트너가 그걸 보더니요,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사장님 저 삿포로 갈 거야! 막 이래요. 간다라는 거야, 그냥. 그거 보더니. 예. 뭐라고 했냐면, 핀부터 가! 그랬어요. 핀이 가야지 가지. 요번에 갈 거예요. 어? 삿포로는요, 정말로 꼭 다이아몬드들한테만 열려져 있었던 공간이에요. 우리 IBO들이 우리 진짜 한 번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꼭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6, 7, 8월을 집중이 아니라 초집중을 했을 때 그 선물을 전부 다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코타키나발루를 요번에 또 갔죠. 우리 남성분들이 7명이 있었는데 7명들이 전부 다 공교 장모님을 전부 다 모셔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코타키나발루 현지에서 단체 티를 딱 맞춰 입고요. 안무를 연습하면서 우리가 장모님을 위한 공연을 했습니다. 장모님들 100% 다 오셨어요. 큰절하고요, 감사하다고 하고요, 딸 줘서 고맙다고 하고요, 막 저희들 막 흔들고요, 노래를 하고, 그 풀사이드에서 그 바닷바람을 맡으면서 막 쏟아지는 그 햇살.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장모님들끼리요, 딱 모여가지고 뭐를 결단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 잘 봐줍시다. 우리 앞으로 애들 진짜 잘 봐줍시다. 결단하시. 한 달 가더라고, 한 달. 애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이 아메 사업의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서 이 가족에 대한 가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희망이라고 하는 가치가 참 사장님들 사업을 하시면서 고맙게 와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 돈이 되세요? 지금 막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서 돈이 빵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메이는요, 자산소득이기 때문에 축적되는 비즈니스가 꼭 전개가 돼야지만이 됩니다. 처음서부터 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표정이 밝고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환하게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요, 이 안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내 오늘은 이럴지라도 내 3년 뒤, 내 5년 뒤에는 분명히 나도 저 위치에 서서 저런 말씀을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희망은, 즉 꿈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이 밝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소가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이 안에서 팽팽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 합니다. 물질계, 언어계, 사고계. 물질계, 언어계, 사고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살아간다 합니다. 물질계에다가 그냥 내 선을 그냥 그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유, 내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내 수준에 무슨 해외여행? 에이, 말도 안 돼. 언어가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언어가.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질계에서 내 손을 그어버렸으니까. 아메하는 사람들은요, 아메하시는 분들은요, 거꾸로 오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 꿈을 내 머릿속에다가 빵 넣게 되면요, 말이 곱게 나갑니다. 말이 지속적으로 곱게 나갔을 때는 현실이 된다 했습니다. 혹시 벤츠에서 나오는 CLS 350이라고 하는 차 아세요? 꽤 괜찮은 차입니다. 대단한 차죠. 억대가 넘어가는 차입니다. 근데 그 차가 검은색과 흰색이 꽤 많은데요. 혹시 자주색 차 보셨어요? 자주색 차? 제 아메이 사업 초창기에 자주색 차를 갔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냥 빨간색에 흑빛이 싹 도는 거예요. 맑은 날 그 차에서 내리시는 분을 봤는데 자주색 스카프를 하신 아주 정장을 입으신 분이 탁 내리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와, 저 차는 진짜 우리 와이프 차다 이랬어요. 제 친구 옆에 타고 있었고. 그래, 우리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너 약 먹었냐? 이랬어요. 너 저 차가 얼마인 줄 알아? 너 중국 학원 해가지고? 뭐 이랬어요. 저는요,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요, 그게 현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아메이식 방식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홍진희 리더님의 영향으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계 위에 영적 놓는 분들도 꽤 많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흔히 사는 찌든 삶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가능성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서 내 미래를 개척하는 삶. 이 시간대 우리가 TV 앞에 앉아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월드컵이라고 난리를 필 때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희망찬 삶들은 아멘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요, 이 사업이요, 앞으로 50년은 더 할 겁니다. 분명히 50년은 더 할 겁니다. 제 힘 닿는 데까지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50년을 하다 보면은요, 일정 핀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핀에 도달을 했을 때 누구한테 이 사업을 물려줄 거냐면은 우리 큰딸, 우리 작은딸, 우리 자녀에게 이 사업을 물려줄 겁니다. 우리 애들이 바톤을 받겠죠. 400개주 해보셨어요? 내가 첫 번째 주자입니다. 첫 번째 주자로 딱 뛰는데 쫙 떠나오면은 우리 딸들이 달리기가 좋을까요? 좋겠죠. 우리 딸들이 쫙 달리다가 우리 손녀들에게 또 이 바톤을 물려주겠죠. 또 그 손녀의 또 딸내미들이 또 이 바톤을 또 받게 되겠죠. 증조 할아버지의 성함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고조 할아버지의 성함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 딸이에요. 그 딸이 분명히 제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니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준 할아버지가 아메의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살랑살랑 하실 것 같으세요? 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또 가가지고서 고길이 거기 어디에서 참 또 막 열정을 토하고서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이 자리 끝나고서요, 바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제 파트너들 2분 여기 와 계신데 이분들이랑 같이 또 열변을 또 토할 시간들을 또 마련할 겁니다. 쉽게 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도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꼭 성공하셔가지고 정상에서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제가 정말 큰 열정 얻어가지고